자, 요 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도를 처음으로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뭐 이 종이를 반을 갈라서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왼쪽의 그림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봐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과 똑같은 그림을 여기다 어떻게 옮기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스케일 바를 좀 읽어야 되겠죠. 스케일 바를 보면은, 자, 여기 배치도 그림이 이제 500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대 1.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사이즈를 여러분이 잴 때도 이 스케일 바에 500대 1 눈금을 찾아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 강당 건물, 예를 들어서 강당 건물의 너비를 한번 재보죠. 너비를 재보면은 이거 좀 애매하다. 이게 15, 16, 17, 18.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18m로 나와요. 18m. 예를 들어서 숙박동 같은 경우에는 23m.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사이즈가 측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대로 사이즈로 옮기면 되고요. 다만 그림이 바로 옆으로 늘어져 있으니까 이 동서 방향의 폭은 여러분들이 스케일로 재면 되겠고요. 남북 방향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여기 있는 선들을 그대로 연장해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 그림이 아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기준으로 쓰는 선이 뭐가 있었습니까? 가선이 있었죠. 가선.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선을 그냥 이렇게 그어버려요. 보이지 않는 선 같은 경우는 뭘로 긋는다? 단순히 무게로 긋는다. 무게로 그어요. 무게. 이렇게. 자, 그래서 필요한 선들을 일단 건물 위주로 막 긋고 있습니다. 건물 위주로 선. 그리고 도로의 폭은 5, 그 다음에 숙박동은 23이니까 5하고 23을 먼저 그을게요. 다 가선입니다. 가선. 그래서 벌써 그으니까 여러분 가선이라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벌써 여기 숙박동이 보여요. 숙박동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물론 가선을 다 그은 다음에 이제 그리는 게 좋은데 어차피 가선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일단 보이는 건물 하나를, 제일 큼직한 건물 하나를 먼저 눈에 띄게 그리고 나서, 자, 단면선에 가깝게 이렇게 갔다 오는 선 있죠?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해칭선 넣고 이중선으로 이렇게 건물의 외곽을 처리하는 거예요. 간만에 하려니까 잘 안된다 이거. 자, 이 숙박동을 지금 그대로 옮겼죠. 뭐에 의해서? 가선에 의해서. 자, 가선 계속 가볼까요? 그러면은, 자, 가선 옆에 또 있는 것들이 한 2m 정도의 화단, 건물은 보통 화단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다음에 한 6m 정도의 보도, 다시 또 2m 정도의 화단이 있네. 그 구조를 한번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가선을 일단 그리고요. 가선치고는 좀 내가 너무 세게 그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당 건물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당 건물. 강당은 18m니까 여기서 이제 18m를 재서 폭을 주도록 하죠. 18m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점을 잘못 찍었네. 15, 16, 17, 18 여기구나. 여기. 자, 강당에 해당하는 가선을 그었습니다. 가선. 요만큼의 영역이 지금 요거를 갖다가 그려 놓은 거예요. 다시 그럼 자 그려 보겠습니다. 요거를 짙은 선 갔다 왔다. 그 다음에 안에는 해칭선 한 커플 넣어. 짙은 선 갔다 왔다가 안에 해칭선 한 커플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선, 자, 여기 그대로 옮겨졌죠? 강당 건물이 나왔어. 두 개 건물을 놓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좌표처럼 다 정해지게 돼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소운동장을 그려볼까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진한 선으로 그렸어요. 그러면은
건물 말고 그냥 외부 공간, 소운동장이나 진입마당 뭐 이런 것들은, 공연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릴까? 걔네들은 한 선 두께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건축도면에 한 인면도 정도, 인면선 정도로 그린다고 보면 돼요. 인면선. 인면선이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했었지만은 인면선이 한 0.25 정도였죠. 어중간한 선 있죠. 뭐 대충 그런 정도로 외부 공간은 그러니까 표현하면 돼요. 꼭 뭐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돌려가면서 날카롭게 그리고, 자, 돌려가면서 날카롭게 그리고, 좀 짧게 그렸구나. 돌려가면서 날카롭게 그리고 쭉 짧게 그렸어. 이렇게 되면 좀 선이 지저분해지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소운동장이 됐고, 소운동장은 조금 영역을 한번 X자로 한번 미리 표시를 해볼까요? 꼭 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해칭선으로 해가지고, 자, 대각선 두 개를 그었습니다. 이게 소운동장이에요. 두 개의 건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점선 같은 게 좀 나오네. 점선은 뭐냐면 이게 휴게광장 부분인데, 장차 숙박동이, 점선은 이제 미래에 생기게 될 건물이나 아니면 공간을 갖다가 미리 표현해 주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여기 점선을 그었는데 숙박동이 나중에 휴게광장 쪽으로 이렇게 증축이 되나 보네. 그래서 거기에는 점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점선 그었으면, 자, 가선이나 보조선 위에 일단은 뭐 보조선 정도 긋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짧은 해칭선을 넣어서 점선을 표시하라 라고 얘기했죠. 짧은 해칭선. 자, 짧은 해칭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연결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되죠. 연결된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뭘 한번 해볼까요? 공연장 같은 경우 요것만 한번 더 이제 그려볼까요? 공연장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이게 형태가 지금 정사각형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곤란하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런데 그리는 것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요 각도자가 있기 때문이지. 각도자를 내고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몇 도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와서 각을 재가지고 요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선이 만나는 여기로 왔더니만은 딱 요 정도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가선을 쭉 긋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게 나름 사각형인데 각도가 다 다르니까,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걸로 보내서 여기 만나는 점을 우리가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도면은 도면이니까 스케일을 정확히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부분을 갖다가 다 각도를 재는 거예요. 25m가 되겠네요. 위에 부분은 25m, 도로에서부터 25m.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내 모서리점을 다 여기다 옮겼거든요. 그럼 모서리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연결을 한 인면선 정도로 연결을 합니다. 요 사선 같은 경우도 삼각자로 이제 이걸 읽은 다음에 그대로 갖고 와주면 되겠죠.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고, 자, 요 각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계단 부분이 있으니까 계단 하나도 스케일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계단도 여러분 스케일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왜냐면 계단의 폭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몇 cm 늘어나고 줄어나에 따라서 또 안전도가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이게 1mm네 1mm. 1mm니까 이것도 하나가 1m란 얘기예요. 1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더 가니까, 자 점을 좀 찍어 볼까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먼저 그 선이 시작할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점은 다 찍었고, 이 각도를 다시 이제, 자 이 그럼 각도 삼각자가 나는 없는데 어떡하냐, 뭐 그것도 사람 말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대략 뭐 여러분들 창의적인 방법을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대략 하면 되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뭐 꼭 정확한 도면으로 그려야 된다고 제가 뭐 언제 말을 했나요? 대략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일단은 어떻게 그리냐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흉내내 보는 거니까. 약간 해칭선에 가깝게 지금은 긋고 있습니다. 계단이 올라가는 선이에요. 계단이 올라가는 선. 자 계단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자 그래서 계단을 갖다 그대로 이제 옮겼죠. 나머지 이제 이 공연장이 완성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사선에 해당하는 것들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위에 있는 각도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갖고 오면 되는 거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도면은 각도자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네 진짜. 여러분들 뭐 삼각자만 있는 사람들은 약간 불편하겠어요. 자 뭐 나머지 것들 자잘한 것들은 뭐 다 넣었다고 치고요. 넣었다고 치고 몇 가지 표현하는 것만 조금 할 텐데, 먼저 자 건물에 이름 넣는 것들, 건물이나 외부 공간에 중요한 것들 이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름 넣는 방법만 간단하게 해보면은, 일단 보통 건물 같은 경우 한 중심부에다가 날카로운 보조선을 2개 정도를 날려줘요. 꼭 글씨는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 있는 걸 흉내내자면은 건물의 가운데 정도 부분에 한 보조선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한번 2개를 날려. 이렇게 보조선은 사실은 끝이 그렇게 정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날라다녀도 상관없어요. 보조선은 걔는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건물이나 구조선이 아니라 내가 거기다 도면에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빨랫줄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정교한 선이 될 게 아니고 이렇게 막 그냥 날리면 돼요. 막 날려 이렇게. 그래서 건물 이름만 조금 써보면요, 글씨 쓰는 건 나중에 또 연습을 해보겠지만 저도 이게 손이 굳어가지고 글씨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연습을 먼저 해볼까. 역시 잘 안되는군. 잘 안되는데 어쨌든 해봅시다. 자 여기 숙박동, 이 글씨 너무 작으니까 좀 큼직하게 쓸게요. 아우 너무 한쪽으로 밀어서 썼네. 공연장, 저는 이렇게 약간 각도가 있는 글씨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진입마당,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마다 공간마다 이렇게 글씨를 집어 넣는 거죠.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하고 이제 다른 어떤 건축 공간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는 이렇게 쭉 빗금을 쳐놨네. 아 근데 빗금이 좀 각도가 애매하다. 이게 한 뭐 75도 애매하게 서 있네. 뭐 이거 여러분 보도 각도는 여러분 특별히 이걸 따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길이 방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여러분 뭐 2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겠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상하 해칭선을 쳐버리든가, 이렇게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뭐 해칭선을 하든 아니면 보조선을 그리든 이렇게 막 날려버리면 돼요. 막 날려버려서 패턴을 넣든, 아니면은 조금 이제 깔끔한 사람들은 까짓 거 여러분 자가 없고 하니까, 여러분 삼각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2가지가 세트로 되어 있는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런 45도 2등의 삼각자인데, 하나는 30도 60도에 해당되는 어떤 좀 빗삼각형 삼각자죠. 그래서 빗삼각형인 삼각자가 있는 사람은 그걸 놓고 하면 되겠고, 없는 사람은 그냥 45도로 넣으면 될 거예요. 45도로 예를 들어서 넣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해칭선을 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칭선을 좀 이거 가느다랗게 패턴인 것들은
양쪽 끝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선 자체는 이제 얄쌍하게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빗금을 서줘가면 되겠죠. 근데 시작하고 끝나는 선이 어딘지는 대략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광장이란다. 공연장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체킹을 쭉 해나가다 보면 결국 이런 거 다 찰 텐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죠. 저 별거 없죠, 여러분들. 요 그림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요. 저는 그냥 대충 그리고 말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다 옮기셔야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 여기서 할 것들은 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일단 건물을 제일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 건물선은, 저도 지금 선이 이게 완전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된다? 건물선은 단면선을 써라. 단면선 쓰는 거 눌러서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눌러서 아이고, 너무 또 그렇다고 무리하게 힘을 가면 안 돼. 눌러서 갔다가 긋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0.5가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걸로 건물을 딱딱딱딱 이렇게 박아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표시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다 정해지니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일단 건물에다가 단면선을 넣는 것들 중요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대략 인면선 정도를 넣어서 표시하면 돼요. 인면선이나 아니면 좀 더 얇게 하려면 뭐 0.25짜리 중심선 정도, 뭐 그런 정도를 적당하게 이용해서 운동장이나 휴게광장, 근데 공연장은 보도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조금 더 굵은 선으로 해주면 이게 표현이 잘 되겠죠. 그런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보도나 이런 데 해칭선을 넣어서 이렇게 패턴을 넣어주고,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스케일을 확인하고 그 스케일 자를 이용해서 건물이나 각 부분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재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글씨 쓰고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연습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요, 글씨 쓰는 방법은 일단 글씨가 들어갈 위치에다가 보조선을 조금 날려줘요. 그 다음에 보조선 날린 곳에다가 글자가 빨래라고 그러면 빨래를 갖다가 널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널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숙박동을 썼는데 되게 하나하나 선을 갖다가 분명하게 치면서 끊어가면서 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글씨를 갖다 그냥 쓰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막 연결해서 숙박동 막 이렇게 날려 쓰는 거 있잖아요. 필기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다 연결돼 가지고 쓰는 그런 글씨, 그런 것들은 도면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는 한 획 한 획을 좀 끊어가면서 날려가면서 쓰는 그런 제도만의 글씨 패턴이 따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연습만 해보고요. 다음 부분에 글씨 부분은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여기 있는 하겠습니다. 것들을 이제 다 이쪽으로 옮겨봤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잉크 톤이고 여기는 연필 톤이다 보니까 조금 톤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도 조금 여기 좀 진한 선들을, 저도 이제 이게 좀 손이 굳어 있다 보니까 진한 선들을 좀 더 진하게 못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 그림자 넣고 좀 더 진하게 하고, 그래서 건물이 좀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그려준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보기 좋은 도면이 되고 그렇다. 그리고 여기 빗금 치는 부분들은 뭐 보도하고 이제 도로 부분을 좀 달리해 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45도 그리드 빗금을 넣어봤어요. 보도, 우리 블럭으로 된 보도 느낌 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씩 뭐 똑같이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공간 배치는 그대로 그리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씩 뭐 변형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이제 건물 앞뒤에 까만 화살표, 흰 화살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면 출입구, 후면 출입구. 건물이 보통 출입구가 두 개는 있어요. 전면 출입구, 후면 출입구. 그래서 그런 것들 각각 까만색, 흰색으로 표현했다.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배치도가 이런 거다. 그리고 배치도에서 대략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선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물론 연필 그림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닥의 패턴들 이런 것들
해칭이라고 그래서 오토캐드나 이런 데 보면은 해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질의 표면에 어떤 여러 느낌을 넣게 하는 그런 어떤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으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알아서, 예를 들어서 잔디밭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을 좀씩 찍어준다라든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준다라든가, 그리고 뭐 운동장이나 이런 어떤 우레탄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러분 뭐 이런 건 없겠지만은 뭐 홀더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점을 만들어 준다라든가, 도로 부분은 이렇게 뭐 가선들을 막 날려서 이렇게 패턴감을 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에 대한 느낌을 좀씩 넣어주면 좋다, 이런 것들도 배치 도면에서 그라운드 플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어쨌든 요거를 느낌으로서 여러분 도면을 한번 처음으로 제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